안녕하세요. 박창호 장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받은 개인적으로는 은혜와 또 그 갑상선에 대한 지식을 제가 얼마 전에 좀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알게 돼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50, 제 나이가 지금 53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살면서 제 몸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잘 간수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운동을 하면서 다치거나 병이 뭐 들거나 병원에 가질 않고 좀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음식들은 안 좋은 것들을 참 좋아해서 좀 이렇게 폭식도 하고 과식도 하고 또 술도 좋아하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여태까지 좀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한국에 좀 일이 있다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른 일로 갔다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됐어요. 건강 검진도 처음에는 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뭐 좀 해보자 해서 이제 둘이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하다가 이제 CT 저기 심장과 폐 뭐 사진을 이게 갑상선은 아무런 뭐 어떤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위쪽으로는 아무것도 뇌 쪽으로는 뭐 안 했는데 폐 쪽하고 심장 뭐 다른 몇 군데 좀 이렇게 검진을 하다가 1.5cm라는 그 목에 갑상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갑상선 전문의를 소개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할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 가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그런 권고를 듣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여기 저희 주치인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얼트라사운드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2.5cm로 1cm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치의가 그러면은 조금 조직 검사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험이 HM에 오다 보니까 또 가서 또 뭐 소개시켜주는 또 조직 검사 거기서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그 조직 검사는 목 쪽에다가 이제 주사를 주입하고 펌프질을 해서 이제 액체를 빼내서 그 액체를 랩에 보내는 거예요. 랩에 보내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답이 와요. 이게 그냥 뭐 혹인지 아니면 뭔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제 결과가 이제 저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제 주치의한테 갔겠죠. 주치의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와서 보통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냥 전화로 상담을 하고 말았을 텐데 내일 바로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구나 하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받고 맨 처음에 많이 좌절을 했죠. 저희가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암, 뭐 갑상선의 암이 뭐 착한 암이라고 그러지만 이 암이라는 거를 들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좌절부터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어떤 그 경험상은. 그래서 막 자책도 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제 그런 판정을 받고 이제 뭐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어떡할까 이제 뭐 많이 서로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그 갑상선 암에 대한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집으로 와서 그거를 좀 읽어보는데, 갑상선 암이 왜 착한 암이냐면은 다른 암보다 수명이 조금 길어요. 그리고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80%래요. 근데 갑상선 암은 다른 CT로 나와서 그게 뭐 1기, 2기, 3기다 이걸 알아볼 수가 없는 게, 이걸 띄어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야지 이게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말기인지 뭐 그걸 알 수가 있나 봐요. 그 전까지는 암이라도 이게 상태가 어디까지가 전이됐고 그런 걸 몰라요, 갑상선 암은.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나오기를, 한국에서는 요즘 1년에 3만 번 정도의 갑상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80번 정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암이든 혹이든 간에. 그만큼 이제 되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지금 걸리는 그런 질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암을 여기서 그냥 전이가 안 되고 수술해서 제거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았었던 거고, 두 번째는 5년 동안 이게 만약에 다른 혈관으로만 전이가 됐으면 5년 정도의 항암 알약을 먹으면 80%가 완치가 된대요. 근데 이 암세포도 자기 보호 능력이 있어서 어딘가 숨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10년, 15년, 20년 후에 재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선 암이 다른 암보다는 착한 암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책에서 나오기를, 그 몇 분의 그 갑상선 암 걸린 분의 그 예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후두나 식도나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장기로 갔으면 그걸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를 떼어낼 수 없는 뭐 그런 장기 쪽으로 갔으면 이게 이제 최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5년. 모르겠어요. 다른 암보다는 그래도 좀 더 길게 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라고 의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좀 보고 하고 이제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됐죠.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도 가장이고 또 낳아주신 부모님도 같이 살고 계시고,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는 참 불효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뭐 와이프는 어떡하지, 뭐 우리 어린 애들을 빨리 결혼시켜야 되나, 결혼식까지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루는, 목사님, 장로님 뭐 몸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디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었어요. 장로님은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계신 분은 안 데려가세요. 그 목사님이 정말 의사도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같은 시기쯤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 하나를 듣게 됩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자라는 2008년에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기도의 힘, 기도의 유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게 됐어요. 이 갑상선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암인데 뭐 그때는 이게 뭐 제가 갑상선 암이 그러니까 뭐 그냥 착한 암인지도 몰랐고 아 나는 이제 뭐 얼마 있으면은 가겠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참 믿음도 없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좀 제 자신이 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말씀 듣고 또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힘을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좀 아주 간절히 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이제 주치의가 수술일을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수술을 만나러 가서 갑상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들었는데 자기가 수술 스케줄이 뭐 9월 말 10월까지는 다 차 있어서 아무리 빨라도 10월 중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은 사람은 빨리 이게 수술을 받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조금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자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7월 한 중순 좀 지나서 20일경에 수술이한테 전화가 와서 취소된 수술이 있다고 8월 5일 날 수술을 받겠냐고 해서 당장 받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한 20 며칠경 한 열흘 전에 수술 전에 하는 피 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러 갔더니 피 검사를 했어요. 그 수술을 위해서는 피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 결과가 수술할 수 있는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피 검사 중에 INR이라는 그 수치가 있는데 보통 수술할 수 있는 수치는 1.1이래요. 근데 제 수치가 2.6으로 내서 피가 너무 응고가 돼 있으니까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또 한 번 또 좌절하고 주치의를 찾아갔죠. 주치의를 찾아갔는데 열흘 동안에 피 검사를 2번을 더 해보자.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건 절대 먹지 말고 칼슘 위주로만 먹고 술도 드시지 마시고 뭐 하여튼 몇 가지 음식을 정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먹고 또 운동을 좀 하니까 수치가 1.4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수술 그 정도 수치면은 그 수술이는 제 주치의에 사인이 없으면은 또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8월 5일 날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8월 5일 날 수술을 받고 8월 14일 날 수술일을 다시 찾아가서 이 8월 5일 날 띄어낸 거를 랩에 보내서 이제 이게 전이가 어떻게 됐고 뭐 전이가 됐으면 어디로 전이가 됐고 몇 개인지를 이제 8월 14일 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며칠 동안은 제가 조금 몸이 그게 안 돼서 완쾌가 안 돼서 정신은 없었지만 너무나 좀 또 초조하잖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또 뭐 이 초조한 저를 보는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해주는데 난 당신을 금방 데려갔을 거면 아버지가 나한테 안 보내주셨을 거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여튼 열심히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하고 제발 완치되게끔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죠. 드리고 8월 14일 날 갔는데 수술이가 들어오면서 종이를 저한테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게 아니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암이 아니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당황했죠. 두 달 반 정도를 암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 이거 다시 검사 안 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런 케이스가 뭐 별로 없었는지 랩이랑 2번 정도를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사기로 빼낸 것보다 이거를 보내서 검사한 게 더 확실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암이 아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암이면 완치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 근데 상상 이상의 거를 저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가족이라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